푸른 섬 쪽빛바다 제주도는 최근 도시인의 귀농 로망지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는 지금 집짓기 열풍이 불고 있다. 어떤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전체 개보수 공사라고 하죠. 리모델링 공사. 살던 집을요? 네. 집 뒤로 보이는 현대식 건물과 달리 오랜 세월의 때가 묻은 투박하면서도 정겨운 집. 전형적인 농가주택이다. 총 면적은 약 165제곱미터, 50평에 다르지만 공간 활용은 옛날 시골집 그대로다. 불필요한 방이 많고 주방은 좁고 화장실은 바깥에 있는 구조다. 바랜 신문도 집과 함께 나이를 먹었다.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매달 1,000명씩 제주도에 전입 신고가 된대요. 그만큼 이제 새로 신축은 계속 지어지고 있지만은 짓고 있는 게 이제 사람이 살 집이 아니라 펜션이나 그다음 어떠한 주거용이 아니고 어떠한 그 관광 목적이다 보니까 이사 오는 사람은 많고 주택은 부족하니까 옛날 헌집을 사서 리모델링 공사가 많아요. 농가주택은 큰 비용 부담 없이 운치 있는 전원주택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규모가 크진 않지만 고향에 온 듯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집이다. 그러나 집을 고치는 사람에게는 결코 편한 집이 아니다. 손때 묻은 가구를 옮기는 일부터 창문과 문틀 하나하나를 떼는 것까지 해체가 공사의 시작이다. 거실을 넓히고 방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주방을 새로 이제 만들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고난이도 작업은 지붕 철거다. 지금은 보기 힘든 양철 지붕. 제주도의 모진 바람을 견뎌왔을 양철 지붕에도 녹이 쓸어 있다. 수십 년 꿈쩍도 하지 않았을 양철 지붕은 날카롭고 예리한 유리와도 같다. 마침내 양철 지붕을 걷어내자 그 안에 또 다른 집의 역사가 숨겨져 있다. 뭐가 들어가야 나무랑 엮어져가지고 전부 바르죠 내부에서. 이게 다 보였었죠 옛날에. 이 부분. 볏집은 그 옛날 구하기 쉽고 따뜻하기까지 한 집의 재료였다. 이렇게 지붕이 한번 덮어진 거는 60년대 말에 한번 덮어졌던 것 같고. 이곳에 초가집이 세워진 건 1950년대. 다시 시대가 달라져서 1960년대 말 볏집 위로 양철 지붕이 올라간 것이다. 지붕 위에 켜켜이 쌓인 세월의 무게. 농가주택 개조는 세월을 되돌려주는 어려운 공사다. 여기는 이제 다시 이거 둘러내가지고 지붕 조금 높여가지고 뭐 기와나 뭐 아니면 요즘 나오는 거 플라스틱 재질 그런 걸로 해갖고 옛날 집은 대체로 천장이 낮은 경우가 많다. 천장을 높이기 위해선 이 역시도 다 제거해야 한다. 너덜너덜해진 천장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다. 이게 나무가 약해가지고 한꺼번에 푹 주저앉을 수 있어요. 천장이 무너지면 작업자의 안전에도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버팀 구조물을 세워서 만약의 사고를 방지한다.
받쳐줘야만이 지탱을 해갖고 작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신축 공사에서는 하지 않아도 될 일이다. 이어지는 천장 해체 작업. 짓는 것보다 허무는 일은 더 위험천만하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 작업자의 머리 위로는 수십 년 쌓인 먼지가 내려앉는다. 해체되는 순간 작업자를 덮칠 수도 있는 구조물들. 정확하게 힘을 안배할 줄 알아야 각종 위험 속에서도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장비 같은 거 사용하는 게 아니라 미리 사람 손으로 해야 돼요? 충전기하고 할 거 없어요. 충전기는 완전 철거. 화염에 휩싸인 듯 먼지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힐 지경이다. 눈도 제대로 뜨기 힘든 상태. 집이 해체돼 갈수록 온몸에 뒤집어쓴 먼지도 점점 더 쌓여만 간다. 자욱한 먼지 속에서 어지러울 정도다. 마스크 안 끼고 오면 작업이 안 되겠어요. 저도 상관없습니다. 있으나 많아진 거. 목 안 아프세요? 예? 목 안 아파요? 목이야. 목이 아픈 게 아니고 온몸이 아프지. 철거는 지붕 위와 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 때려! 이번엔 나무 판자 위 흙을 제거할 차례다. 한때는 부드러웠을 흙은 오랜 세월 돌처럼 딱딱하게 굳었다. 옛날에는 다 이렇게 집 넣어가지고 이제 이거 황토 진흙 옮겨가지고 옛날 집은 이렇게 흙집인 경우가 많다. 작업 4시간 만에 드러난 지붕 뼈대. 사람 몸을 지탱하기에는 앙상해 보인다. 불좀 닦기가 쉽지가 않겠어요. 맨날 하는 일인데요, 뭐. 잠깐만요. 나오세요. 다 끝난 게 아니다. 아직 다른 쪽 지붕 작업이 남아있다. 힘이 안 들어가, 힘이 안 들어가. 때리려니까. 카라운 좀 보시겠어요? 잠깐만요. 오전 8시부터 시작된 작업에 이제는 망치질할 기운도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풀어야 할 숙제는 아직 산더미 같다. 이번엔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새끼줄을 일일이 풀어야 한다. 발 디딜 틈도 없는 난간 위. 장애물 사이사이를 비집고 들어간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하다. 새끼줄이야 강력하죠. 그 옛날에는 볏짚과 나무까지 황토가 단열재를 대신했다. 그걸 단단하게 고정시켜준 게 새끼줄이다. 오후 2시. 드디어 하늘 아래 지붕 골조만 남았다. 어지럽게 뒤섞인 바닥이 지붕 해체의 고단한 여정을 말해준다.
지붕에서 나오는 흙 양이 상당하네요. 네, 생각보다 많네요. 이 흙도 그냥 둘 수 없다. 주택 개보수는 잘 버리고 정리하는 것도 일이다. 흙이 많다 보니 먼지와는 잠시도 멀어질 수가 없다. 자재의 종류에 따라 버리는 방법도 다르다. 재활용을 하거나 더 이상 쓸 수 없는 것은 폐기물 처리를 한다. 지붕 해체를 마친 오후 2시. 이제야 작업자들이 한숨을 돌린다. 먼지 구덩이 속에서 잠시 해방이다. 인대. 이 오래 하면은 이 손하고 어깨로 하는 게 돼가지고 인대 다치면 안 나. 팔이 아픈 상태에서 계속 일을 하시면은 힘드시겠어요. 뭐, 먹고 살려면 해야지. 긴 시간을 견디면서 아픔도 만성이 됐다. 오후 3시. 집주인이 공사 현장을 찾았다. 뭔가 문제가 생기는 모양이다. 그래서 나는 그래도 이 나무가 그 굵은 각재로다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구조가 돼 있는 걸로 보고 이제 뜯고 나서 다시 한번 판단할 기회를 가졌는데 결국은 쓸 수가 없는 상태로 나무들이 여기다가 저는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예, 해주세요. 이거 돈 드는 게 해야지. 저 아니면 해놔거네, 돈 들여 해놔거네, 또. 구조가 요것만 바꾸는 거지. 전혀 그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네. 천장이 지붕이. 왜요? 너무 낡아서요? 네, 저 너무 우리가 그 뜯기 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굵은 나무로 이렇게 좀 안전하게 됐을 줄 알았는데 너무 불안하다. 겉만 봐서는 알 수 없던 일이다. 새로 짓는 집은 설계도대로 지으면 되지만 개축은 이렇게 예기치 못한 변수가 자주 발생한다. 이런 경우가 많나봐요. 이게 뜯어봐야 아나봐요. 가끔 그래서 많은 일이 차질이 생기기도 해서. 이대로 두면 안전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요 벽체도 다 우리 아저씨 오고 나오고 싸고 세면하고. 아침을 직접 이렇게 예, 사람 손 안 들이고 했어요. 다 우리 아저씨대로 바닥이나. 그러니까 그거 다 헐어불기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이양 하는 바에 그냥 요 집에다 그냥 살자 고쳐가지고. 신축보다 개축을 할 경우 공사 비용을 절반 이상 절감할 수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대대로 이어온 손때 묻은 정든 집을 간직하고 싶은 마음도 크다. 그래서 농가주택은 난이도와 차원이 다른 공사다.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아는 지혜도 필요하다. 발 디딜 데가 없어서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오래돼가지고 부러질 수도 있어요. 마치 아슬아슬한 살얼음판 위에 서 있는 것 같다. 뾰족하게 튀어나온 못은 작아도 위협적이다. 몇 겹의 세월이 쌓인 지붕을 긁고 뜯고 제하기를 수없이 반복한 끝에 드디어 마지막 뼈대가 무너져 내린다. 이 순간까지 꼬박 하루를 달려왔다. 끝에만 놔둬버리고 다시 다 완전 철거하고 복원 다시 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지붕이 없는 집은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인다. 하얗게 집안을 비춰주던 벽지도 이제는 수명을 다했다.
어차피 무너뜨릴 건데 벽지는 왜 다시 뜨세요? 우리가 철거하기 쉽게 벽지가 있으면 잘 안. 안 떨어져요. 개축 현장에서는 벽지 한 장마저도 가볍게 볼 수가 없다. 공간 구성도 달라진다. 자녀가 출가해서 이제 부부 둘이 생활할 집이기 때문에 방을 터서 거실을 넓힐 예정이다. 제주도라서 더 어려운 점도 있다. 외벽은 내벽에 비해서 훨씬 단단하다. 해머로 때려버리면 안 돼요? 한번 때려보고 싶어? 돌이라 가지고 돌. 벽돌이 아니고. 표면이 거칠고 구멍이 송송 뚫린 제주의 돌, 현무암이다. 현무암의 단단한 정도는 힘 좋은 전동 드릴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다. 빗물처럼 흐르는 땀은 뜨겁기만 하다. 사력을 다해 드디어 벽 하나가 무너졌다. 무거운 돌을 옮기는 것도 쉽지 않다. 이렇게 수십 번을 옮기고 다시 쌓아야 한다. 그때 일단 써요 이거. 이것도 살려면 비싸요. 뭘 하시나요 이거? 예? 이 돌은 이제 어디다가? 이제 뭐 이 담 저런 거 놔둬요. 그 기초에. 허문 만큼 다시 세우려면 앞으로 3개월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잘 씌워셔야 될 텐데요 이제 리모델링 하면은. 이제 시작했으니까요. 마무리할 때까지 초심으로 끝까지 잘 하면 되죠. 전국 빈집의 40%가량이 몰려있다는 전라도. 예전에 공사를 했던 곳입니다. 올 초에. 안녕하세요. 기역자 구조의 기와집에 널찍한 마당을 갖춘 시골집이다. 뭐 지은 시기는 뭐 괜찮죠?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다행히. 공기 좋은데. 옛날 여기 완전 흙집이었어요. 흙집. 옛날. 1년 전만 해도 폐가로 불렸던 집은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서 황량하기까지 했다. 지금은 어딜 보아도 정갈하고 번듯한 전원주택으로 재탄생했다. 보기만 해도 안락한 온돌방과 일자형의 답답한 구조를 최대한 넓게 활용한 거실.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정감이 가는 석가래의 멋은 그대로 살려서 옛집의 운치를 더했다. 더욱 건강한 삶을 위해서 귀농을 결심한 만큼 침대는 물론 벽은 피톤치드를 내뿜는 편백나무로 지었다. 살던 집을 개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폐가를 고쳐 쓰는 경우도 많다. 시골 있는 데로 좀 공기 좋은 곳으로 오고 싶어가지고. 네, 애들 아토피도 있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뭐 집을 새로 지을 수도 있잖아요. 짓는 것도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 견적 차이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고쳐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신축을 지어가지고 이런 분위기로 연출을 한다 그러면 해외 가까이 나올 거예요. 네. 고쳐졌지만 새 집과 다름없다. 문 빡빡해서 요건 거 같은데 네. 요거 오차 다시 갈면 될 것 같거든요. 예예. 요것만 수정해가지고 해드릴게요. 예. 낡고 불편했던 집도 사람 손길이 닿으면 이렇게 안락하고 편안해진다. 됐습니다.
예. 가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형님. 안녕.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무슨 문제 있으시면. 예. 가보겠습니다. 고창 다음으로 향한 곳은 전남 나주. 산자락 아래 푹 파묻힌 농가 한 채도 새롭게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미 4일간의 진땀나는 철거 작업을 마쳤다. 너무 오래돼서 집이 100년 가까이 됐거든요. 야, 100년이요? 네. 이제 현대식으로 아파트 형식으로 단열부터 해가지고 이제 좀 깔끔하고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100년의 세월 동안 군데군데 낡고 망가진 부분이 눈에 띈다. 전형적인 시골 주택답게 외풍이 세서 겨울엔 생활하기가 불편했다. 오래된 집의 경우 안전을 위한 보강 작업은 필수다. 다 썩었어요, 나무가? 예, 다 썩었습니다. 오래돼가지고. 건조가 잘 된 나무는 나이를 먹을수록 오히려 튼튼해진다. 걔는 보기가 불을 떼니까 연기에 그슬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나무는 습기에 취약하다. 온통 검게 물든 천장처럼 긴 시간 방치됐던 나무도 버텨내지 못했다. 부엌에 있던 자리는 천장은 물론 나무 기둥도 온전하지 못하다. 기둥이 튼튼해야 집이 흔들리지 않는다. 기둥이 들어가서 자리를 주춧돌까지 원래 기둥이 여기도 썩어가지고 주춧돌까지 파고 들어가서 안전하게. 오래된 집일수록 이렇게 작업하기가 더 까다롭겠어요. 까다롭죠. 새로 짓는 게 편하죠. 왜 까다로워요, 오래된 집은? 이제 골격을 다 살려줘야 되니까. 기둥 재료로는 튼튼하면서도 나뭇결이 예쁜 미송을 주로 사용한다. 이거는 기둥을 만드는 아무 나무나 기둥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집에 맞는 기둥은 하나밖에 없다. 폼은 왜 내시는 거예요? 옆에 이제 아마 가는 것이 거기다 끼우기 계셨어요. 이게 짜 맞추는 예. 거로 하나군요. 한옥의 멋을 되살리기 위해서 편리한 못질 대신 짜맞추는 공법도 그대로 따른다. 오래된 나무 사이에서 굵고 단단한 나무가 새로 자리를 잡았다. 온몸이 울릴 정도의 세찬 망치질. 앞으로 100년 이 집을 튼튼하게 받쳐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기둥 하나 교체하는 데만 장장 몇 시간이 걸린다. 신축하는 것보다 이런 게 더 힘들겠어요. 신축은 편하죠. 리모델링이고 한옥이라는 자체가 옛날 집들이랑 전부 힘들어요. 이곳저곳 보수가 필요한 기둥도 수십 개다. 무너질 정도는 아니지만 중간중간 빈틈이 생겨 있다. 썩은 부분을 파내고 다시 채워야 한다. 어디 있던 나무예요? 네, 원래 대청 마루에 있던 거 나무. 아, 원래 있던 걸 활용을 해서 하시나 보네요. 네네. 마치 공예품을 만들듯
작업자에겐 오랜 시간과 공을 들여야 하는 까다로운 공정이다. 하지만 건축주 입장에서는 기존의 정화조와 수도 같은 기반 시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 비용이 절감된다. 설계비도 완전히 새로 짓는 것에 비하면 저렴하다. 숙련된 작업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개축은 복원에 가깝다. 원 모양대로 그대로 맞추시는 거예요? 최대한 비스듬하게 맞춰야죠. 새로 교체하는 것에 비하면 갑절 이상의 노동과 시간이 필요하다. 기둥 하나 작업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하루 정도 걸립니다. 하루. 하나 작업하시면 돼요? 네. 이야. 맨날 이 집을 바치고 있는 건 나무가 아니다.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수고다. 튼튼한 집은 그렇게 조금씩 만들어져 간다. 공사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 기둥 보수와 함께 석가래 개조도 결코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무슨 작업하시는 거예요? 밴딩 작업하려고 지금 이거 사포하고 있어요. 왜 이걸 다 갈아야 돼요? 네. 왜요? 근데 이거 옛날 나무가 비목으로 잘 나오라고 하는데 석가래 위에도 세월의 때가 묻어 있다. 손 사포질 대신 전동 샌딩기를 사용하지만 귀를 울리는 소음과 묵은 먼지는 피할 길이 없다. 지켜보느라 고개도 아프고 손목도 시큰거린다. 눈에 보이는 나무는 전부 잃어버린 결을 다시 살려야 한다. 이 집의 수명만큼 100년 묵은 먼지를 뒤집어 쓴다. 일일이 때를 벗겨난 나무는 다시 칠을 해서 광택을 내준다.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수작업은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하다. 석회. 네? 석회요. 석회. 왜 바르시는 거예요? 옛날에 이것이 원래 석회였는데 흙바닥이었는데 석회로 지금 이렇게 마감이 나오잖아요. 페인트 대신 하얀 석회를 바르면 노출된 석가래가 더욱 돋보인다. 멋있네요. 힘들게 했으니까. 완성된 석가래는 고풍스러우면서도 자연미가 살아있다. 그 시각 머무는 시간이 긴 안방과 주방에서는 다른 공사가 진행 중이다. 시골 주택의 가장 큰 취약점은 난방 문제다. 이번 공사는 외관은 한옥을 그대로 살리면서 내부는 편리한 현대식으로 바꾸는 작업이다. 단열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한 100mm 효과를 내요. 네? 수출업도 한 100mm 효과를 낸다고. 수출업도 대신 요즘 이것이 나와가지고. 구옥의 튼튼한 뼈대는 그대로 두고 여기에 따뜻함을 더 씌운다. 내벽 마감 재료는 석고보드를 사용한다.
단열재 보강에도 장애물이 없는 건 아니다. 이거 왜 깎아내세요? 아, 나무가 걸리기 때문에. 네? 바꾸막이 걸리기 때문에. 우여곡절을 다 겪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 시골집 한 채다. 집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작업이 더 까다롭고 공사 기간도 더 오래 걸린다. 대축은 이제 이런 한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나무가 똑바르지 않으니까 거기에 일일이 다 하나씩 맞춰가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목공 작업에서 제일 힘든 거예요. 이 집의 크기는 약 200제곱미터, 60평 정도다. 대를 이어 살아온 집으로 환갑을 넘긴 부모님을 위해서 아들이 지어주는 집이다. 집에 맞춰서 문도 새로 짜야 한다. 왔고요, 문 왔고. 구석이 문 왔고요. 분업화가 잘 이루어진 요즘엔 이렇게 현장에서 문틀을 따로 제작할 일이 거의 없다. 옛날에 이거 못 판다고 옆에 두개 없고 그랬는데 공장에서 딱 만들어갖고 오니까 얼마나. 아, 옛날에 이건 다 파셨어요? 네, 현장에서 다 파가지고 했었어요. 이럴 때나 숨겨진 옛 솜씨를 발휘할 수가 있다. 한옥은 공간 활용을 위해서 미닫이 문을 많이 쓴다. 은은한 살구색이 감도는 문을 끼워 넣자 벌써 그럴듯한 집이 됐다. 한옥은 곡선이 많아서 손이 많이 간다. 기존의 나무와 문틀 사이의 틈새도 그대로 두지 않는다. 내실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외관도 중요하다. 이렇게 꼼꼼함과 세심함의 차이가 집의 가치를 높여준다. 물결이 이는 듯 나뭇결 무늬가 아름다운 편백나무를 마감재로 사용한다. 마치 끼워 맞춘 듯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다. 딱 맞네요. 없던 걸 새로 만들고 섬세함과 대범함을 동시에 지닌 사람, 그게 목수다. 선생님 이 일을 몇 년 정도 하셨어요? 24년 했습니다. 24년. 목수님 매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죠. 어떨 때 이렇게 매력이 좀 보람이 있고 매력이 좀 있는 거예요? 다 이게 완공하고 나면은 또 매력 있지 않습니까? 이쁘게 나오고 자부심도 생기고. 공사 20일째. 언제나 자연을 버탈 수 있는 통유리도 설치됐다. 방벽을 허물고 넓힌 주방도 마무리가 한창이다. 여기가 공간이 무슨 거예요? 시크릿이요. 주방이네요. 벽이 울룩불룩해서 더 힘든 타일 작업도 깔끔하기만 하다.
그간 사용이 불편했던 재래식 화장실도 양변기로 교체됐다. 이제 거의 한 80%는 된 거죠. 80%? 네. 남은 건 도배와 장판 공사다. 도배는 통풍성이 좋은 한지나 합지를 사용한다. 여러 사람의 힘으로 낡고 오래된 집이 다시 태어났다. 신랄한 집 깨끗하게 해놓은 건 너무 좋잖아요. 아예 새 집을 지을 때와는 다른 뿌듯함이 이 안에 있다. 새로 깐 장판은 가족을 맞을 준비가 한창이다. 외벽도 새 단장이 됐다. 소위 같이 느낌이 사시는 분들이 잘 살아주셔야 되죠,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시골이나 깨끗하게 사는 거죠. 공사는 거의 막바지다. 주인분께서 원하시는 싱크대하고 가구들만 들어오면 이제 저희는 이제 철수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공사 잘 됐어요? 네, 생각한 만큼 예쁘게 나왔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만큼, 고객이 원하는 만큼 나온 것 같아요. 한 달 가까운 공사 기간 끝에 드디어 100년 집이 새롭게 태어났다. 눈부실 정도로 깨끗해진 내부와 투박한 고목재의 조화가 어색하지 않다. 몰라보게 달라졌지만 새로 짓는 것에 비해서 건축비는 절반 정도로 아낄 수 있다. 새 것과 헌 것의 조화는 마음까지 편안하게 한다. 공간 활용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붙박이장도 정갈한 한옥에 걸맞다. 이 집은 불편에 익숙해졌을 부모님에겐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흩어져 사는 자녀에겐 고향집의 향수로 남을 것이다. 느긋한 일상과 그림 같은 자연이 함께 흘러간다. 어떠시냐고 피디님이 보셨어요. 예쁩니다. 제가 봐도. 제일 보람되는 순간이 이럴 때인 것 같아요. 그러죠. 끝나고 이제 입주하기 전에 다 했을 때 그때가 제일 보람되죠. 그들이 돌아설 때 집은 가장 빛난다. Can't be sure I know just what we're fighting for. I know you're scared and that you're thinking I may go. I'm not leaving. I'm not leaving. And if you're thinking I might be led astray, just remember this one question. What if I was nothing? What if this is true? What if I was nothing, girl? Nothing without you. So what